김상현 교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말미에 우리가 이 의사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의사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후폭풍이 두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끝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런 주제를 더 이어나가면서 20대가 생각하는 정치를 또 한번 폭넓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폭풍이란 단어는 내가 쓴 거고 사실 뭐 후폭풍이라기보다 지금 뭐 신상이 털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그게 얼마나 두렵고 또 그런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록이 조금 남는다는 게 좀 과거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기록이 남는다고 해도 뭐 기껏해야 뭐 신문, 방송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블로그에 쓴 글, SNS에 쓴 글, 어디 쓴 글까지 마음만 먹으면 다 쉽게 검색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뭐 반성을 했을 수도 있고 의견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진 기록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마치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양 보여줄 수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두려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요즘 굉장히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두려운 게 인터넷에 뭐 글을 그동안 많이 쓰잖아요. 정치 관련된 글도 가끔 쓰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네이버 지식인에 뭘 물어봤다 뭐 그런 게 구글에 들어가서 제 아이디 하나만 치면은 그 20년 동안 썼던 모든 글의 제목들 게시판 다 찾아서 다 나옵니다. 심지어 그 게시판에서 글을 삭제해도 뜹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는 것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고 또 요즘은 더 약간 TV에 노출돼가지고 자기의 이름이나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고 어디 대학 다니는지 그리고 얘의 정치 성향이 어떻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약간 안 좋게 나가거나 약간 얘는 편향된 애다 라는 게 자리 잡히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견으로 자리 잡지 나에 대한 이제 그런 두려움도 큰 것 같아요. 나중에 취업을 생각하든 뭘 하든 간에. 세상이 투명해졌는데 더 생각할 이슈는 더 많아졌다는 거네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아까 PD님 말에 좀 동조하는 게 이런 사안은 인터넷에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MC몽의 경우 그 네이버에 올렸던 어금니 빼면 군대 안 갑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TV에도 못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어떤 신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정치 신념이 확고하게 있었다면 뭐 누군가 뭐라 해도 그냥 나는 내 의견이 이렇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50대가 돼서 그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논리가 확실하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저는 이과생이었잖아요. 근데 이과에서는 전혀 정치에 대해 논한 적이 없어요. 뭐 문과 친구들은 약간 뭐 정치나 이런 거,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과 친구들은 맨날 그냥 공식 외우고 그러니까 그런 아예 이제 다른 분야가 되게 하고 그런 약간 기회가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네. 저희 학교만 생각해봐도 저희 학교는 이제 이과 캠퍼스랑 문과 캠퍼스랑 한 5분 정도 거리에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캠퍼스의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문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의견을 표출하는 글들도 있고 뭐 학회를 하니까 오세요 이런 글도 있는데 이과 캠퍼스를 가면 사실 게시판 같은 공간도 좀 적고 그런 게시물들도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우는 게 다르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사실 과학에 대해서 이 이론이 맞네 이렇게 틀리네 할 수 있는 뭐 학부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좀 많이 실종되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좀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는 거기에 아까 의견을 개진을 하자면 이제 그 뭐 어떤 아까 효민 씨가 어떤 그 갑자기 뭐 죄송합니다. 먼저 까먹었. 무슨 얘기를 네.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아니요 그 효민 씨가 얘기를 뭐 MC몽이요? 그러니까 기록 남는 것들 그게 왜 정치에서 문제가 되느냐면 이제 아직 20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미래에 정치인을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정치를 할 수도 있겠다 혹은 대중 앞에 나설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미리 조심하는 정도지 나는 지금 내가 정치인이니까 20대가 혹은 내가 먼 훗날 내가 정치인이 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지금은 내가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하면 당연히 어떤 뭐 이름을 걸고 정치 뭐 의견을 표하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이게 그냥 개인으로 학생 개인으로 혹은 그냥 뭐 직장인 개인으로 글을 남기는 게 이제 또 개인한테 또 그 피해가 돌아올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그 두려움은 당연히 어느 정도 이해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또 생각이 돼요. 아니면 저는 또 그 기록에 대한 두려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나 정치에 대한 두려움과도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정치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곧 정치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정치에 대한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를 말했다고 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좀 진보적인 의견을 얘기했다고 하면 내 모든 의견이 저런 좀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정치에 대한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혐오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뭐 술자리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 정치 얘기 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이제 공대에서 5년 동안 공부를 했고 또 중고등학교 때 정말 수학과학만 공부했던 그런 열혈 이과생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 들어올 때 딱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치인 이러면 약간 뭐 이명박, 뭐 이회창 뭐 요 정도 정말 대선에 나오지 않은 사람 이름 모릅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일단 뭐 교육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학 들어와서도 사실 뭐가 문제냐면 뭐 남자애들 뭐 게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모이면은 정치 얘기도 하고 이과 애들만 모이면 물론 막 수학 문제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많이 이과생들이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이 적기 때문에 그 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친구가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얘가 아는 게 많으니까 얘 말이 맞겠지. 근데 난 모르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이상한 말인지 듣기엔 좀 이상한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우리가 뭐 우리만 아는 정말 뭐 공학적인 얘기를 꺼내면 덕후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명 모이면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나 뭐 이런 걸 해야만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아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의사소통이 서로 정치에서 많이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원활하게 되기 약간 힘든 그런 우리 속에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대화하는 데서.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잘 몰라서 얘기를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그런 두려움이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정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저는 대학교 4년 다니면서 내가 정치만 얘기하면 정치 외교학과 친구들한테 내가 뭐 욕을 받거나 뭐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예 말도 안 꺼냈어요. 그런 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얘도 별로 아는 거 없구나. 좀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 게 20대 내에서도 뭐 정치 외교학과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들이 좀 있으면 그 정치를 전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네가 뭘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거든요. 그게 좀 넓게 생각해보면 20대랑 그러니까 기성세대랑 청년층이 있으면 기성세대는 또 젊은 층한테 네가 뭘 알아 라고 하고 그 청년층 안에서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네가 뭘 알아 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말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좀 권위의식? 아니면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들은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권위의식에 대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얘기해요? 아까 이렇게 정치 혐오부터 정치 무지 혹은 뭐 이렇게 무관심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저는 그 정치적인 의견 표출하는 것 동시에 약간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이거는 20대들의 금기예요, 금기. 예를 들면 뭐 여당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이러면 와 진짜 젊은데 너 완전 꼴통이구나. 완전 수구 꼴통이구나. 너 진짜 뭐 니네 집 잘 사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강남파야? 또 만약에 약간 뭐 새정치민주연합 혹은 뭐 진보당 이렇게 하면 야 너 빨갱이냐? 뭐 이렇게 이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애들이 뭐 저도 뭐 애들이지만 그 약간 좀 그 중간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를 못하고 아무래도 이미지적인 거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몰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정치고 근데
이게 뭐 약간 특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 아는 사람의 특권 혹은 가진 사람의 특권 혹은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특권 이런 것이 아닌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뭐 아 나 정치를 안 배웠어요 혹은 뭐 정치하려면 뭐 그런 데 관심 갖냐 공부나 해라 뭐 이런 것들 뭐 엄마랑 뭐 기성 엄마랑 뭐 나랑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너가 나중에 커봐라. 우리랑 똑같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치 혐오랑 정치 혐오가 약간 정치 무지를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약간 특정 정당은 그냥 이미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 국가 안에서 그 뭐 헌법기관이 뭐 국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그런 기능을 함에 있어서도 그냥 이미지로 판단하면 끝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재밌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미지로 남는다 정당이. 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 때도 그렇고 정책 발표하는 거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여전히 아까 뭐 굉장히 뭐 보수 꼴통이네, 뭐 빨갱이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것도 나는 학교에 있으니까 그냥 신문 열심히 읽어보면 누구나 정치 얘기는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정치 무지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신문을 안 읽는 건가? 네, 신문도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과생들한테는 그 습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특히 생물학과 이런 경우에는 막 세포 하나하나의 그 구조, 신호 전달 체계까지 다 외워야 되니까 그것까지 신문까지 내가 머리 아픈 것까지 들어가면 이 머릿속에 공간을 그 CPU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신문이나 이런 뉴스 쪽은 안 보고 예능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과 문과 문제가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도 어떤 이과와 문과를 20대에서는 좀 나눠서 한번 해보면 그 결과가 좀 뚜렷하게 보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투표율이 제가 이과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정말 현저히 낮아요. 10명 중에 뭐 한두 명? 진짜 제 친구들 너 투표했냐? 물으면 뭐 투표해 공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문과 친구들은 그나마 이제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세뇌를 당했는지 뭐 본인이 정치 신념을 가질 좀 그런 기회가 많았고 했는지 좀 상대적으로 투표율도 높고 좀 생각하는 것도 어떤 기고하고 싶어 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우린 정치 교과서를 본 적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신문을 읽는 사람도 잘 보질 못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의견을 이게 반박인지 의견을 더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이공계 관련 일을 하시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은 다 정치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제가 시간이 걸려요. 아시는 아는 그 음악 감독님 이름만 대면 아는 음악 감독님이랑 만나서 3시간 동안 정치 얘기만 했어요. 정치 얘기만 했는데 그분이 하시던 말이 기억에 남는 게 내가 나도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내가 세금 내고 그다음 내가 차를 끌고 뭐 이러고 다니까 이게 다 내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20대들은 아직 그래도 어머니나 이제 가족 안에서 부양을 받는 입장이 그러니까 피부양자 혹은 뭐 그런 입장이 되질 않고 혹은 세금 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뭐 휴대폰 요금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어떻고 이런 거가 자기 문제가 아닌 아닌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사회 비판적인 꽤 자기가 가진 지식 안에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난 이과생이라서 몰라. 사실 효민 씨도 그렇고 이제 순혁 씨도 저도 전부 다 셋 다 이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토론 패널로 앉아 있는 걸 보면 그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기인한 게 아닐까. 우리가 풀뿌리 정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의 아주 작은 이슈부터 조금씩 해서 쌓아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특히 여기에 있는 20대가 생각하는 정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 위에 있는 뭐 이런 그런 벽을 좀 느끼는 것 같아. 굉장히 다르다. 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근데 그게 20대들만의 생각은 아니지 않나요? 왜냐면 사실 정치는 여의도 정치가 정치지라고 얘기를 하는 다수의 그러니까 뭐 기성세대들도 여의도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정치가 정치지, 혹은 뭐 구의회, 혹은 뭐 시도의회, 뭐 이런 거가 정치다. 물론 정치 범위 안에 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부는 청와대, 그다음에 그 뭐 정치 혹은 뭐 그거는 여의도, 국회 이렇게 약간 분류를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답습하거나 배운 20대들도 아 20대 정치는 국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무리는 아닌데 그 네. 정치는 맞아요. 여의도가 정치인데 정치인들이 뭘 갖고 정치를 하냐고. 그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유권자고 20대도 다 유권자인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신념 또는 뭐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치적인 신념으로 얘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그 정치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신념이라는 거는 꾸준히 생각하고 늘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문제잖아요. 신념이 하루아침에 나 이거야 이렇게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접할 기회가 없다는 걸 전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념이 없다는 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핑계로만 생각해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변명을 해왔습니다. 구차한가요? 네. 조금 그렇지않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갑자기 든 게 이제 우리들의 뭐 신념이나 심지어 택시를 한번 타도 택시 기사분들이 뭐 신촌에서 뭐 잠실까지 가주세요 하면 그 1시간 동안 강변북로를 달리는 내내 대통령 욕을 하든가 맞아. 아니면 그거 야단 찬양을 하던가. 정치적 신념이 굉장히 뚜렷하세요. 그러니까 성향도 뚜렷하시고 그냥 거침없는 발언들을 막 하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그 막 근거들을 막 말하세요. 거의 다 카더라 통신이에요. 맞아. 택시 기사분들끼리 이제 담배 피면서 뭐 이렇게 자기 생각 막 얘기하면은 그게 꼭 진리가 돼서 이분이 다시 이제 손님한테 막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당의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뭐 보수 뭐 쑥골통. 세밀녀는 진보 막 이렇게 딱 뭔가 우리가 딱 생각 속에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정작 대선 때 보면 죄다 서민 경제 살리겠대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웃긴 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저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아니 굉장히 서민이란 단어를 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국민인지 왜 서민이에요? 저는 거의 서민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 왜 문제가 되냐면 서민 경제가 문제다. 이것이 사회 문제고 이것이 정치가 해결해야 유일한 문제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사실 경제 살리겠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정부고 똑같은 그 얘기하고 사실 경제 민주화가 새누리당에서 나올 얘기는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 민주화가 어느새 이슈가 될 법하니까 탁 차용을 해서 그냥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잖아요. 자기들의 원래 생각인 마냥.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색깔도 모호해지고 그럼 똑같네. 그래 청년들을 위한 것도 똑같고 그다음에 뭐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도 똑같고 뭐 주거복지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완전 다르. 세월호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같은 사건을 얘기하면은 서로 좋은 말만 한단 말이야. 서로 좀 이거 해결해야지, 좋게 해야지, 국민들을 위해 해야지. 이렇지만 완전히 그동안의 뭐 향방이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한테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맨날 정권 심판을 하자는 거잖아요. 정권 심판론. 저는 2010년부터 정권 심판론을 갖고 와서 단 한 번도 선거를 이겨본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730까지가 정권 심판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일반 20대들조차도 아 야당은 힘없고 대신 그나마 도덕적으로는 우위에 있을지언정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정권 심판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반대에서는 이제 또 여당에서는 야 쟤네들 너무 막 꼴통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러니까 정당 스스로도 만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150석과 130석이 차이가 크진 않거든. 그러니까 물론 과반이 크다라고 하지만 130석이 적냐고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농성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좌절
또 똑같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권력은 사실 힘 있는데 더 힘을 부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그걸 봤을 때 아 정부 여당 이쪽은 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저거를 원한다면 저기를 택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저쪽을 택 야당을 택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기존 분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리는 문제를 20대 너네들 의견이 없니? 신념이 없어? 너 정치를 몰라? 왜 몰라? 신문 읽으면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멋있는데? 맞았어. 갑자기 또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나는 더더욱 그래서 20대 정치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드는 게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는데 기존 정치인들은 계속 옛날 프레임워크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맨날 정권 심판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되면 이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나 이거 선동하는 건 아닌데. 자, 잠깐 말씀 또 개입하겠습니다. 사실 논점을 던지면서 전 사실 상당히 좀 쾌감을 느꼈는데 여러분들의 토론 실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제가 오늘 진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더니 결국은 정당 문제와 정치 문제를 완전히 물타기 하셨어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 물타기 하셨어요. 정말 근데 이런 토론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자기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남들의 모습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한테 대입해보는 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좀 자기 자신에게 있어도 아까 이제 처음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신념에 대한 문제를 좀 여쭸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여쭌 것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20대, 30대, 40대까지일 수도 있죠. 실제로 정치 시스템 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누군가의 지원 세력인 거죠. 누군가를 지원해서 그 세력으로부터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등장해서 전면에 나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혹은 상황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20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거기 가지 마라 이용당한다. 그렇죠? 그쪽에 쓰지 마라 너 이용당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 40대, 50대, 60대 중에 486 아까 말씀하셨지만 486 뭐 말씀하신 그분들의 그 운동 혹은 학생 운동 시절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쪽에 가서 이용당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양쪽 다 그걸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막강한 피플 파워, 흔히 말하는 맨파워를 가진 쪽은 20대가 맞을 거예요. 요즘 따라 등장하는 것은 5, 60대의 감성 파워죠. 누군가의 향수 파워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문은 딱 하나, 이제 좀 전략적인 질문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여러분들이 지원할까요? 전면에 나설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누군가를 비난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게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맹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할까요? 지금부터 20대는 과연 정치를 위해서 혹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역대 질문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같아요. 발 빼기 힘든 질문. 왜냐면 얘기하면 안 하면 또 그렇지만 내 추측은 다 각자 답은 있는 것 같아. 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20대 우리가 20대가 생각하는 정치를 쭉 논의를 했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앞으로 무엇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저는 일단 가장 기본은 투표부터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 희망이 좀 벌써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6.4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 평균 투표율이 약 11% 정도였는데 그중에 20대 투표율이 15%였대요. 그러니까 20대가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좀 선거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사실 사전투표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경험에 20대가 좀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뭐 전자투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다양화되는 선거 방법에 있어서 20대의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자연스럽게. 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같은 기조만 유지돼도 조금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사전 투표제가 새로 실시되고 그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한 거 사실인데 저는 그걸 좀 더 제도적으로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 대학교의 전국의 대학의 사전 투표제 뭐 투표소가 설치된 것이 3군데인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전국에. 대학교에는 네. 별로 없어요. 예. 유권자 숫자랑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그 제한된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거기 맞는 거를 하면은 전국에 3개인가 뭐 이렇게 뭐 아무튼 굉장히 적은 숫자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정치권에서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 말로는 투표를 참여해라 하면서 투표를 할 기회를 덜 주는 그런 게 아닌가. 바쁜데 공부하기 바쁘고 놀러 가기 바쁜데 좀 미리 하게 해줘야지. 저는 좀 대학교 학생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저희 학교에 좀 투표소를 좀 유치해 오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연락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아무 주민센터나 가서 투표할 수 있으니까 대학에 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말이 되는 말이긴 한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좀 진입 장벽을 낮춰줘서 강의 끝나고 나와서 뭐 학생회 선거하듯이 강의 끝나고 나와서 거기 투표소가 마련돼 있으면 투표율이 전 진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움직임을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지금 했어요. 기업들은 고객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맞아. 기존 정치인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노력해라. 면에서. 네. 니들 와 이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또 새로운 상품 개발해야 되니까 고객이 싫은 거죠. 왜냐하면 뭐 적은 투표율이든 뭐 어쨌든 예산 문제도 있고. 자기들이 당선되는 거에 크게 영향을 돈도 미치지 엄청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음.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그 투표소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특권을 바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왜 대학교에 투표소가 더 있어야 되는가. 사실 그냥 주민센터 같은데 이제 딱 거의 일정한 구간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투표소가.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투표소 밀도상으로 보면 왜 우리는 대학교 안에 그러니까 꼭 설치해달라고 하는가. 우리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사실 좀 편한 거를 좀 많이 누리고 산 세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도 정말 찾아오는 그런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우선은 진입 장벽을 좀 낮춰줘야 그 투표의 경험이 생기면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 게 수민군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잠깐만 아까 질문이 뭐였죠? 제가 근데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는 우리 방송을 조금 더 알려야겠다고. 아주 좋은 현실적인 결론이네요. 어떻게 제가 뭐 분신을 하고 이럴 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거는 뭐 제가 뭐 그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제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든 뭐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저 그 왜 종편 뭐 TV조선 내지 뭐 채널A, JTBC 등등등의 거의 분석 뉴스거든요. 정치권 분석 뉴스. 맞아 지겨워. 정말 그러니까 변호사 한 분 혹은 변호사 2분 뭐 관련 분들 이렇게 모시고 유병헌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혹은 730 재보선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근데 그분들 각 뭐 정치평론가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뭐 그냥 변호사 분들이 나오셔서 뭐 분석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 20대 내지는 30대 초반들은 그 정치평론 혹은 그 분석에 참여할 수가 없나. 저는 그것도 굉장히 타이틀이 있어야죠. 근데 저는 그런 기회들도 이제 방송에서도 그냥 이런 뭐 20대 문제들을 한해서가 아니라 20대가 엄연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혹은 뭐 유권자로서 투표를 했는데 이거 선거 분석 어떻게 하냐 이것도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뿐만 아니라 뭐 유병헌 사건, 사회 각 이슈별로 이제 자기들이 분석해오라 그러면 레포트 잘 쓰잖아요. 정말로 각자들이 정말 말랑말랑한 그 머리들을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서 잘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각도 있구나 그런 분석도 있고 저것이 정말 왜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이제 차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언론 자체에서도 이제 분석 이런 것들이 어른들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자꾸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한국 여러분 방송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대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선거 개표 방송 이런 선거 분석 방송은 무슨 50대들 내지는 40대들 혹은 특정 법조인들 정치평론가 자주 보는 정말로 이런 맨날 방송 채널 돌아가면서 뵙는 분들의 한해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도 언론 역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없는 것 같네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생각하는 게 안철수 씨의 그 선거 이제 정치 활동을 그만둔 그 이유가 말랑말랑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조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20대가 정치라면 좀 말랑말랑하다고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용인해주고 왜냐하면 현실 불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좀 유토피아를 꿈꾸니까 그 정치계에 갔을 때 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방향을 틀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넌 정치 신념이 없어. 너는 그렇게 권력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애야. 이렇게 만들까봐 무서워서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20대니까 관용해주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또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일단 뭐 20대가 아까 뭐 말랑말랑하니까 사실 생각하다가 이런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아니면 사실 바꿀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약간 그런 약간 변절자처럼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인정은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뭐 20대 정치인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을 그냥 보수 진보로 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약간 정책, 이 사람의 약간 깨끗함 그런 걸 보고 좀 판단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준석 씨 아니면 뭐 각종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스타성이 있어서 키워졌던 소위 이제 그런 20대, 30대 초반에 그런 정치에 활동하는 분들 보면 토사구팽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2012년 뭐 때도 2012년 맞나요? 그때 새누리당에서도 이준석 씨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데려와서 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는 그때는 막 키워주다가 이제 약간 잘 안 키워져 버리진 않았지만 또 이제 버리진 나왔잖아요. 않았지만 또 나왔다가 이제 어떤 기사 보니까 그런 것도 이준석이 다시 토사구팽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전략을 짜야 할 때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20대가 딱 떠오르는 스타로 확 되면은 사실 그거는 그 사람한테서 뭘 빼먹기 위해서 키워주는 그런 확률이 크기 때문에 토사구팽 되는 확률을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스타가 아니라 한 번에 막 떠올라서 각광받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유명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그 정치계에 깊숙한 데부터 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20대 정치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안철수 씨도 교수님이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하니까 샛별이 졌다라고 하셨잖아요. 빛이 나죠. 네. 샛별이 지금 빛이 안 난다고 하지 난 졌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게 이제 현재 막 우리가 부정부패하다고 막 하는 그런 정치계를 바꾸려면 이제 기성 정치인으로 싸우는 그 탑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하시겠어요? 사실 여기저기서 하나 두 개 이렇게 불씨가 오면은 기성 정치를 딱 소화기 들고 있다 확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뭉쳐야 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20대 정치인들이 아래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아래서부터 올라온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기존의 그 정당 문화를 답습하지 않을까? 올라오면 이미 40, 50대가 돼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너네는 우리가 가르친 대로 배워야지 너네들한테 기회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지는 이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천권이 문제잖아요. 맞아. 공천권이 정당이 당 지도부한테 있으니까 이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고 많은 이번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약판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당 지도부가 이제 5선 의원이 되고 싶고
그다음에 이미 몇 선 정도가 됐으니까 또 되는데 유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가 사실 얼만큼 가능할까? 얼만큼 가능할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고 질문을 받았는데 딱히 뭐 할 말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이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장애물을 네.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넘을까? 아니 뛰어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런 한국 여론 방송에서 얘기할 기회가 왔을 때 유일한 출구인가요? 제가 모 정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정당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도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좀 피할 수도 있을 문제인데도 그냥 저는 이게 그냥 제가 낼 수 있는 현재 용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회가 뭐 더 온다면 그럼 뭐 피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또 그리고 왜 아까 얘기하셨듯이 토사구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토사구팽은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하는 거고 살려주는 거.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내가 20대들한테 이만큼 영향력이 있어, 혹은 기존 정치인들에게 이 정도까지 긍정적인 반응이 이끌어냈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죠. 왜냐면 20대가 받는 특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계속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우리 20대 중에 좀 정치에 관심 있고 도전 의식 있는 몇 명의 소수의 이야기라는 거죠. 대부분의 20대는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글쎄, 뭐 그렇게 네.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20대가 소수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아까부터 강조하고 싶은 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고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뭐 나도 뭐 해 그러면서 SNS 한다고 난 그분들이 직접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의 그 의사 표시도 따로 하고 있는데 내가 아까는 일부에서는 뭐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가서도 얘기를 해라. 그랬다면 내가 지금 2부에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면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제 나는 경영학과 교수니까 경영학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지금 파워 블로거라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파워 블로거가 됐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20대에서 파워 블로거 정치에서 안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매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지금 우리가 뭐 20대는 뭘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뭐 참여를 해야 된다. 또 분석도 하고 또 뭐 신념도 갖고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모든 사람이 다 정치인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분들의 뜻을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리더를 백업, 후원해주고 그들을 통해서 얘기하게끔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아까도 우리 내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직접 20대가 정치인이 되려면 너무 산이 많어. 건너야 될 장애물이 많다면 그러면 저 위에 있는 할아버지 말고 이 청년들이 저 위에 분들이 청년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밀어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키우게 해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럴 만한 사람이 당장 좀 안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찾아보면 있잖아요.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윗분들 때문에 빛이 더 이상 발을 안 난다든지 빛이 좀 약해지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분이 하신다면 말리시지 않겠어요? 그 모든 걸 조금 많이 투자해야 우리 애가 정치를 하겠다면 아니 그렇게 이렇게 지지를 하러 내가 이제 달려들겠다. 조금 시간과 뭐 여러 여력이 많이 필요하러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는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네. 나이 들면 못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학생들이 학생 운동을 했듯이 그러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젊은이들이
정당에서 일도 하고 방학 때 인턴도 하고 선구 캠프에서 일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닐까. 그 장애물만 있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아까 그 지난 1부에서 나왔던 거는 우리가 너무 SNS가 젊은 애들이 SNS가 우리들만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에서 이제 의견을 얘기하니까 그거는 진짜 세상에 얘기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트위터 같은 거 국회의원들 워낙 많이 하잖아요. 다들 이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관심 좀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맞는 어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의 트위터를 실시간으로 쫙 모아주는 그런 어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SNS라는 공간이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 많이 하던 20대만 하다가 30대들도 페이스북 같은 거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이제 삼촌, 이모, 엄마, 아빠들까지 뭐 소개받아서 지금 4, 5, 60대도 꽤 많이 점점 하는 추세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SNS가 더 이상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전 국민, 연령을 불문하고 상당수가 누리는 그런 공간이라서 이제 점점 우리가 거기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기성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루트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금 갖게 돼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조금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게 너무 방법이 쉬워진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요 댓글이나 악플 달듯이 그냥 자신의 의견을 다는 것에 그러니까 익명성만 전제된다면 그냥 하고 끝 이런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표현이 그대로 이제 정치로 들어갔느냐. 그다음에 꽤 많은 이제 그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블로그 사용자들을 보면은 이제 끼리끼리 뭉친다고 해야 되나요? 제 친구들 중에서 특정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왜냐면 그분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 저도 가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게 끼리끼리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 인터넷 현실 거기에서만 의견을 제시를 한다고 그것이 정말 여론이 되고 물론 이제 옛날에는 뉴스에는 인터넷에서 어떤 반응이 있다고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 인터넷 댓글 반응입니다 하고 또 짧게 코너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이래 조금씩 늘어나긴 하죠. 이제 현실 언론이 이제 인터넷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대안이 뭐죠? 대안이 나도 뭘까요? 모르겠어. 집회는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뛰쳐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뛰쳐나가는 방법 말고도 저는 아까 뭐 그 여론, 그 언론 그걸 하고 뭐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저것이 예를 들면 제 그냥 친구의 표현은 그 사람은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랑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평가하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분 한 명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들이 자기가 바쁘다고 내지는 뭐 투표소가 없다고 해서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변명을 할 기회를 더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높은 투표율이 뭐 어떤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결과를 내고 있진 않잖아요. 아니 그냥 제 말은 20대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서도 20대 스스로가 하나의 세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협회 혹은 뭐 장애인협회 이런 왜 그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고 어떻게 보면 그 그룹을 누가 대표하는 물꼬를 틀 것이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그 이제 뭐 국회의원이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20대는 그 20대들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세력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20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도 이제 그들을 세력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권력에 이제 그 유입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는 뭐 나는 아직 공부를 더 해야 돼. 우린 세력화할 때가 아니야. 이게 20대 스스로도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 다음에 누굴 밀 것인가. 이것도 다들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20대라는 집단이 세력화하기가 좀 많이 힘들지 않나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 의사협회를 말씀하셨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10년이 지난다고 변하진 않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계속 교체가 되는 집단이잖아요. 맞아. 그런 집단이 하나의 정말 실체가 있는 집단이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그 가능성이 좀 아니, 근데 부정적이거든요. 저는 그 왜 약간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작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걸 하나의 큰 그 카테고리를 형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청년 문제에는 사실 등록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징병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35세까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징병 문제라든지 군문화 이렇게 죽어가도 그냥 어른들의 군문화가 아니거든요. 사실 누가 죽어나갔냐? 청년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다 청년 문제에 속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건 아니고 이렇게 뺄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맘대로 그러니까 옛날 무슨 징병 끌려가듯이 그대로 해서 그냥 마치 약간 그냥 이거 성냥 하나 태우고 끝내는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모든 청년 문제들은 뭐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뭐 징병 문제, 군 문화까지도 사실 전부 다 저는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남자 같으면 당연히 군 문화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 말은 그게 아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속 교체가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세력화가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20대가 시간이 가면 30대가 되고 시간이 가면 기득권으로 편입되는 거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20대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속해 있는 한 세력화가 뭐 반값 등록금 이런 거 시위도 많이 하고 세력화 됐다가 계속해서 해산이 되니까 우리가 그 어떤 모델이었고 막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합니까? 세력화라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데서 이 벽을 보는 것 같아요. 찬혁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거에서 약간 세력화를 다르게 사용하시고 계신 거. 이분은 이제 성훈 씨는 그냥 20대 내에서 어떤 세력, 어떤 의견, 어떤 가치에 대한 세력화 이걸 말씀하신 것 같고 이제 순민 씨는 막 정말 국회에서 막 정치인들 중에 막 20대가 막 모여서 어떤 세력을 만드는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성훈 씨 말에 동의하는 게 저는 SNS의 무한한 가능성에 정말 그걸 믿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만약에 아까 제가 이준석 씨 토사구팽 막 이런 얘기하면서 든 생각이 만약에 20대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뭐 자기 실력이든 아니면은 당에서 정말 한 1, 2년 전 이영애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스타를 딱 키워가지고 비례대표로 뭐 넣든 뭐 어떻게 했든 일단 정치계에 입문을 한 어떤 우리 20대를 공감대를 형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토사구팽 되기 전에 SNS상에서 그 사람이 뭐 하나라도 잘한 게 있다 그러면 20대들끼리 다 보호해줘야 정말 보호해주 무작정 보호하지 않는 잘한 게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뭐 글을 막 정말 뉴스 기사 하나 나오면 그걸 막 나르면서 그래서 이틀 만에 전 20대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페이스북은 이번에 뭐 고승덕 씨 사건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20대 정치인이 나오면 아까 샛별이 나왔을 때 샛별이 빛을 다 발하지 못하고 죽기 전에 우리가 그걸 계속 복돋아주고 계속 펌프질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만으로도 그게 충분한 20대의 세력화가 아닌가. 근데 저는 물론 모든 세대가 그렇겠지만 사실 20대라는 것을 우리가 20대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또 공통성이 있는 집단이나 내지는 실체가 있는 집단이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그렇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남자들이 20대 2년을 군대에서만 보내고 뭐 20대 중에서도 뭐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뭐 대학을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입장이 다를 것이고 근데 저는 특히 그런 게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통 의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20대들한테는 뭐 가장 뭐 예를 들어서 뭐 40, 50대가 되면 뭐 가계, 경제라는 문제가 있겠지만 20대 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느냐 공통 의제가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약간 난 수민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막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40, 50대도 굉장히 다양한 고민이 있어요. 20대만 다양한 게 아니고. 저는 막 머리 굳어가는 그런 세대를 지금 막 얘기하는. 저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약간 어떤 20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 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가장 많이 들거든요. 반값 등록금만 해도 사실 가장 핫한 이슈였잖아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더 이상 누가 그거에 대해서 운동을 하고 기억을 하나요? 했을 때 저는 전혀 아니라고 근데 생각을 하고 그 반값 등록금 같은 그런 의제에 대해서 과연 많은 20대가 동조를 했었느냐, 마음속으로라도 네. 동조를 했었느냐. 사실 반값 등록금 같은 것도 어떤 굉장히 많은 20대는 아 이거 뭐 되면은 뭐 우리한테 이득이야 되겠지. 근데 이게 대의를 위해서 전체 구성원 전체 우리 대학 사회를 위해서 맞는 일인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20대가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불씨가 금방 꺼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하고 싶은 건 관심이 없다. 국립대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좀 다른 것 같아. 사립대. 우리 사립대는 세상에 좀 아니거든. 싸요. 반값이 그쪽 등록금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점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게 좀 굉장히 소비적인 문화에 젖어 있고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좀 타성에 젖어 있고 오히려 또 뭐 되게 저는 약간 굉장히 점점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SNS라는 것도 양날의 솔직히 얘기해서 검이죠. 좋은 글씨가 될 수도 거기서 있고. 트위터 안에서 140자짜리잖아요. 140자짜리에서 어떤 진지한 고민이나 가치를 읽어낼 수 있을지도 부정적이고 페이스북에서 많이 도달되거나 많이 소비되는 것도 굉장히 좀 자극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 어떻게 SNS가 새로운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거기서 20대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좀 삐딱한 근데 그 SNS 당연히 자극적인 게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많이 글도 나르고 이러는데 근데 요즘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뉴스, 지면신문도 사실 어떤 빅 이슈들 뭐 정치면이야 뭐 항상 그 사건 터지면 그걸 다루겠지만 그 한 10면 그 한 A 10면 딱 그 뒤부터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들 제목도 재밌어야 하고 그래서 기자들이 제목을 그렇게 재밌게 잘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SNS만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20대의 세력화에 대해서 막 그 실체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 실체가 없으면 어때요? 사실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 있잖아요. 보이진 않는데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잖아요. 뭐 유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눈엔 안 보이는데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있다라고 뭐 이론이 얘기하는 거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서 20대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SNS상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히어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작은 영웅들이 모이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지금쯤이면 나타났어야 될 때 아닌가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근데 이제쯤이면? 저는 이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예전에는 사실 지금은 아직도 그냥 보급률로만 따지면 특정 이제 뭐 조중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언론들이 많이 깔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뉴스의 JTBC라든지 뭐 이런 왜 그 뉴스에 언론되는 방향이라든지 예전 같으면 유병헌 시체는 그냥 당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언론에서 받아서 다시 정말로 맞느냐 이런 걸 다시 분석하게 됐고 또 이제 많은 정보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포털이라든지 우리가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뭐 몇 가지 사이트들이 이제 뭐 조선일보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랭킹으로 이제 여론을 또 형성하는 그런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SNS가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분명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아직 성과가 없잖아요 얘기했지만 저는 예를 들면 뭐 군 문제 같은 거나 이번에 뭐 학대를 당하든지 이런 군 문화 방치하지 말라 이런 거를 20대가 이제 당당하게 그냥 징병을 끌려갔다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 소집되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그 피해자의 부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 인권 소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끌려가는 그 청년들이 아 이것이 그냥 군대 문제구나라고 인식할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청년 문제구나. 그러니까 청년 문제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그거 노력이 필요하고 공통된 의제가 무엇인지 찾는 것도 그것도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20대 문제가 정말 실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게 문제지라고 했을 때 세력화 내지는 이제 공감이 세력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정말 정치권이 듣거나 아 그래 니들이 직접 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요? 성훈이 양이 얘기해 준 게 상당히 나도 공감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 내 전공에서는 이제 마케팅이 전공인데 마케팅을 나는 딱 전후로 나눈다면 그 기점이 어디냐면 스마트폰의 출현이에요. 스마트폰이 출현하기 이전과 아이폰이죠. 그 이후의 마케팅은 엄청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교수님 생각이 말랑말랑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에 신문에 기고해라, SNS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변절하셨어. 아니 그게 아니야. 내 교과서를 보면 그래서 기존의 매체도 있고 새로운 매체도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해서 그거를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어느 기업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두 개 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강점이 어디냐? 우리 경영학으로 하면 경쟁 우위가 어디 있느냐? 기존 매체보다는 뉴 매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 활용할 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아이폰이나 저기 스마트폰을 갖게 된 지 몇 년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지금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좀 성급한 경향이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급함도 20대의 원동력이죠. 그렇죠. 일찍 오는 거. 저는 뭔가 오늘 이야기할수록 점점 뭔가 좀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약간 좀 불신하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뭔가 바뀔까라는 생각이 자꾸 뭔가 들고 왜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야기할수록 저는 오늘 뭔가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는 뭐 알 것 같아요. 고구마 먹은 맞아요. 깝깝한.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많으면 또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20대 안에서도 20대 초반과 후반의 차이. 그런 게 후반이라뇨. 제가 조금 더 중반입니다. 성급하게 초반, 중반. 같이 엮어주세요. 같이 내가 엮어주세요. 뜻이 중반 이렇게 네, 하죠. 중반. 중반은 네. 없습니다. 시청자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지금 20대가 생각하는 정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참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특히 절망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보다는 희망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참여한 우리 20대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미래가 저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의견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